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발열 반응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했고,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을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배웠죠. 오늘은 그 발열 반응과는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필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선생님 최선이에요. 자, 먼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열을 흡수하는 반응, 그래서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열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을 흡수하건 에너지를 흡수하건 열 에너지를 하건 다 흡열 반응입니다. 원래 열과 에너지는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혼용이긴 한데 그냥 우리는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그냥 같은 개념이다. 주변에 있는 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게 흡열 반응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차가운 얼음을 준비했어. 자, 이렇게 차가운 얼음이 주변에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은 오들오들 춥겠죠. 덜덜 떨겠죠. 이때 문제. 자, 우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1번 얼음에서 나오는 냉기가 주변에 둘러싸기 때문에 춥다.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은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얼음이 외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게 2번입니다. 자, 1번과 2번 뭐가 더 맞을까요? 우리가 추운 이유가 얼음에서 나온 냉기 때문에 추울까요? 아니면은 얼음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추울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열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도가 차가운 이유가 냉기가 왔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더운 날 에어컨 틀죠? 에어컨 틀면 그 차가운 바람이 나오니까 그 차가운 바람에 의해서 차가워진다고 알 수 있는데 원래 근본적으로는 원래는 그 차가운 바람이 공기 중에 있는 따뜻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냉기라는 거는 냉열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차갑게 느껴진 이유는 우리가 열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은 그 주변의 온도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감소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 A랑 B를 섞었더니 C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C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C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열이 줄어들게 되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이랑 같은 얘기야. 자, 얘가 열을 흡수하면은 C의 온도는 높아질까요? 높아질 수도 있고 안 높아질 수도 있어. 높아지는 경우는 열을 흡수해서 그 열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열이 높아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면은 온도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온도는 열이랑 관계되어 있으니까 꼭 열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C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겠죠. 그거는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발열 반응은 주변에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흡열 반응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 이 두 개념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러한 흡열 반응도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하나하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지 2번 흡열 반응의 예시. 총 얘 4가지 설명할 건데 첫 번째 1번은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섞음입니다. 염화 암모늄 거기다가 수산화 바륨
선생님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름은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염화 암모늄은 화학식으로는 NH4Cl이라고 하고 수산화 바륨은 BaOH2입니다. 자, 얘가 두 개가 만나면은 열을 흡수한대. 우리가 보통 화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섞으면은 열이 발생하는 건 진짜 많이 했어. 발열 반응의 예시는 진짜 많다고 했지. 근데 상대적으로 흡열 반응의 예시가 좀 별로 없는데 이 두 물질, 둘 다 가루거든요. 가루를 섞기만 해도 주변에 있는 온도를 확 낮춘대. 자, 이거 실험을 직접 해보면 좋지만 얘네가 가루 형태고 몸에 들어가면 해롭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실험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영상으로 간단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시에다가 물을 좀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수산화 바름을 올려놓은 비커를 그 물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염화 암모늄을 섞습니다. 현재 16도죠. 이걸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잘 저으면 돼요. 뭐 특별히 뭐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루를 섞기만 하는 거야. 잘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섞기만 하면 돼. 뭐 이 젓가락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서 온도계인데 잘 섞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온도가 그새 영하로 떨어졌죠. 10도로 떨어졌죠. 섞기만 했는데도 얘는 바로 반응을 하네요. 잘 섞으면은 온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벌써 영하 20도로 내려왔죠. 자, 영하 20도로 내려왔을 때 아까 저 비커 밑에 유리잔이랑 비커 사이에 물을 올려놨죠.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얼어서 붙었죠. 자, 그만큼 빠르게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물이 얼음으로 바뀐 겁니다. 영하 27도까지 올라왔죠. 자, 이거를 한번 개념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비커에다가 염화 암모늄을 올려놓고 염화 암모늄 섞었어. 그 다음에 유리잔을 이 비커 위에 올려놨는데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유리컵과 비커 사이에 물을 좀 이렇게 묻혀놨어요. 물을 좀 묻혀놓고 그 위에 비커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을 추가적으로 여기다 넣었죠. 그 다음에 쉐키 섞었어. 자, 섞었더니 온도가 떨어졌다. 이거는 온도계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뭔가 좀 더 극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물을 묻혀놨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얼음으로 바뀌었죠. 자,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왔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두 개를 특별히 뭐 냉각시킨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단순히 섞었는데 온도가 떨어졌어. 얘네가 온도가 떨어진 이유는 얘네가 섞으면서 이 물이나 공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한 겁니다. 이 열이 일로 흡수된 거야. 공기에 있거나 물에 있던 이 열을 흡수해버리니까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겠죠. 열을 흡수 안 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물이 얼음으로 바뀌더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어렵고 단 이렇게 두 개를 섞었더니 온도가 떨어지는 흡열 반응이라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과학책에 나와있는 흡열 반응의 실험이에요. 염화 암모늄, 수산화 바륨 섞으면은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해. 분해되는 것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열분해가 있을 수 있고 전기분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물을 합성하는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자, 물 합성하는 실험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두 개의 수소기체에다가 하나의 산소기체를 섞었더니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물이 형성됐죠. 이때 기억났나요? 이거 우리 딸깍 눌렀더니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불꽃이 팍 나왔죠.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은 불꽃이 팍 나옵니다. 자, 불꽃이 나왔다. 열이 발생했죠. 이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불꽃이 나왔다. 열이 발생했다. 온도가 올라갔다.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근데 이 실험을 거꾸로 하면은 흡열 반응이 됩니다.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거꾸로 하냐? 물 분자를
분해했더니 2개의 수소기체랑 하나의 산소기체가 만들어지더라. 약간 얘는 발열 반응이었죠. 얘는 거꾸로 했으니까 흡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로 분리되면서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분자 구조가 있어. 분자 구조는 이 분리하는 게 쉽지 않아. 굉장히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리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리를 시키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주변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물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리되는 것도 있지만 또 주변에 있는 열도 이용해서 그 에너지로 이 분자를 쪼개는 겁니다. 분자를 쪼개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 모든 분해 반응이 열분해, 전기분해 중에서 모든 반응이 다 흡열 반응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분자를 쪼갠다,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융해, 기화, 그 다음에 승화. 이 반응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융해는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죠?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승화는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이게 융해, 기화, 승화죠. 자, 이거를 내가 입자 구조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고체의 특징은 입자들이 오밀조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고체죠. 그리고 액체는 살짝 떨어져 있어. 고체보다는 멀리, 하지만 기체보다는 가까이. 근데 기체가 되면은 완전 서로 입자의 거리가 멀어지죠. 얘를 고체, 얘를 액체, 얘를 기체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까 열분해 반응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이 입자들을 서로 떼내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고.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서 그 열을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데 얘를 떨어뜨리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에너지를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로 분리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또 똑같은 맥락으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더 멀리 뜯어내야 되니까.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는 흡열의 반대니까 발열 반응이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 여름에 막 운동장에서 떼약볕에 운동하면 너무 덥죠. 이때 운동장에 물을 싹 뿌리면은 시원한 공기가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을 뿌리면은 그 액체가 그 물이 수증기로 기화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고, 그러면은 주변의 공기들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반대로 발열 반응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얼음집,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얼음집, 이글루 있죠. 이글루. 자, 이글루인데 그 안이 너무 추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뿌립니다. 이 얼음 벽에다가 물을 뿌려. 그러면은 이 물이 얼음과 만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겠죠. 그러면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열과 흡열의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잘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예시가 또 있냐면은 4번 광합성 있습니다. 광합성. 자, 광합성,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자,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죠. 자, 이산화탄소랑 물, 이거에다가 플러스 빛에너지, 이걸 가지고 이 잎에서 뚝딱뚝딱 뭘 만드냐? 포도당을 만듭니다. 포도당. 영양분을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 산소까지 만들어내죠. 자, 이거 많이 보던 화학 반응식이죠.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에너지랑 이산화탄소 물 만들어내는 것이
호흡이었죠. 이거 호흡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었잖아. 그죠? 반대로 광합성은 거꾸로 된 반응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체가 액체가 되는 반응이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이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흡열이면 한 놈이 발열이야.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합성하는 반응과 물을 분해하는 반응은 서로 반대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한 놈이 흡열이면 한 놈이 발열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합성도 광합성을 하면 흡열이지만 호흡을 하면 발열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어떤 화학 반응들은 한 놈이 흡열이면은 한 놈이 발열이다 라는 것들도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흡열 반응의 예 4가지까지 했어요. 정리를 하면은, 자, 흡열 반응이란 발열 반응과 반대되는 개념,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함으로써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반응, 이것들을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이 흡열 반응의 예시에는 첫 번째로 과학책에 나와있던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 실험, 두 개를 그냥 섞기만 해도 온도가 떨어졌죠. 두 번째로 어떤 분자를 분해하든 아니면 입자 사이를 분해하든 간에 분해를 할 때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함으로써 그 에너지로 분리를 시키더라 라는 거. 뭐 융의 기와 승화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합성. 광합성은 호흡의 반대인데 호흡은 발열이니까 광합성은 흡열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발열 반응, 오늘 배우는 흡열 반응의 특징과 그 다음에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잘 정리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퀴즈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구글 미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